인터콥 선교회에서 비롯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콥은 인도 불교사원 땅밟기와 파키스탄에서의 중국 선교사 피살 사건에 연루되는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으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왔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주요 신학대학, 특히 신학과 경쟁률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신대, 침신대 신학과 등 상당수 신학과들은 정원에 미달렸습니다. 평신도 단체들의 모임, 평신도의 상상력이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평신도 신학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학 지도를 맡은 김세윤 박사는 평신도들이 신학적 사고 능력을 갖추어 삶의 각 영역에서 기독교적 소명을 실현하고 목회자들에게도 도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 접수된 교회 성폭력 사건 가운데 40% 이상이 목회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 미성년 피해자도 9명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선교단체의 인터콥은 불교사원 땅밟기와 파키스탄에서의 중국 선교사 피살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인터콥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7월 인도의 한 불교사원에서 청년들이 기타를 치며 찬양을 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땅밟기 기도였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공격적인 선교 방식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단기 선교팀은 인터콥 소속이었습니다. 인터콥은 보도가 나오자 인도 불교사원 땅밟기는 자신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부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인도 선교는 우리 디렉터가 있습니다. 지역 디렉터, 팀장이 있고 쭉 채널을 통해서 조사해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린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인터콥과 관계가 있다는 내부자의 증언이 나오면서 최바울 선교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혹시 그 세 명이 다 인터콥 소속이라는 건 혹시 아세요? 네, 저는 굉장히 가까운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2017년 파키스탄에서 중국인 선교사들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살당한 중국인 선교사들 역시 인터콥 소속이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 역시 인터콥과 관계가 없다며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019년 파키스탄에서 피살당한 중국인 선교사 배후에 인터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피살 사건을 한국 기독교 단체인 인터콥이 중국인들을 유혹해 파키스탄으로 보낸 뒤 현지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살해당하도록 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렇듯 인터콥은 선교계에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부인해왔습니다. 인터콥의 선교 방식이 계속해서 물의를 일으키자 교단 선교부와 대다수 건전한 선교단체가 속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나섰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2011년과 2018년 모두 2차례에 걸쳐 인터콥의 신학 사상을 지도했습니다. 최바울 선교사는 2번이나 지도를 받았지만 지난해 7월 한 집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특정 집단의 프로젝트의 산물이며 전 세계 정부를 대통합해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신학 지도가 사실상 소용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지난 5일 임원회를 열고 인터콥 참여 금지 권고와 예의 주시를 결정했습니다. 기아성은 그동안 인터콥의 문제를 모르고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예의 주시와 참여 금지 권고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인터콥에 대해 참여 금지를, 예장 통합총회는 예의 주시와 참여 자제를, 예장 고신총회는 인터콥을 불건전 단체로 규정하고 참여 금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주요 신학대학, 특히 신학과 경쟁률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신대 신학과와 침신대 신학과 등 상당수 신학과들은 정원에 미달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주요 신학대학들의 인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 전문 사이트에 등록된 주요 신학대학들의 경쟁률을 살펴본 결과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한 다수의 대학들이 신학과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대학 신학과 정시 모집 경쟁률을 살펴보면 총신대학교 신학과가 31명 모집에 53명이 지원해 1.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는 26명 모집에 34명이 지원해 1.3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9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해 1.7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한세대학교 신학과는 11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해 1.45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부는 29명 모집에 간신히 모집 정원을 넘긴 31명이 지원해 1.0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부는 0.39대 1,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는 0.21대 1, 고신대학교 신학과는 0.67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추가 모집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협성대 신학과는 0.56대 1, 모건대 신학과는 0.86대 1, 안양대학교 신학과는 0.9대 1,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신학부는 0.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평신도 단체들의 모임 평신도의 상상력이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평신도 신학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학 강의를 맡은 김세윤 박사는 평신도들이 신학적 사고 능력을 갖춰서 삶의 각 영역에서 기독교적 소명을 실현하고 목회자들에게도 도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평신도 단체들이 평신도들의 신학적 성숙을 위한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독법률가회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좋은교사운동 등 평신도 단체들은 최근 저명한 신학자 김세윤 박사와 함께하는 원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김세윤 박사 신학특강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부턴 정기적인 원래 모임으로 확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신앙과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며 이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을 담은 고린도전서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화된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해 각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좀 복음적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뒷받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통합이 안 되면은 우리 신앙 자체가 공허한 거,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신학 강의를 맡은 김세윤 박사는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학의 미숙함에 있다고 진단하며 평신도들이 올바른 신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박사는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며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평신도들이 유치원 수준의 신학 교육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처럼 성경을 많이 읽는 교인들이 없지만 교인들이 성경 해석하는 훈련을 받지 못해 성경을 문자적, 율법적, 미신적으로만 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적인 사고 훈련을 받은 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신학적 사고 훈련을 받으면, 성경을 해석할 능력을 좀 갖추면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를 표현하고 자기 전문직을 수행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구현되겠나. 김세윤 박사는 성경을 단순히 율법적 해답을 찾는 식으로 읽어선 안 된다며 기독교적 해답을 도출해가는 신학적 과정과 그 근거와 원리를 배우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평신도들의 신학적 각성은 목회자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평신도 신학운동이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답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해답을 바울이 도출해가는 신학적 과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 신학적으로 근거를 내.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신학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훈련을 해야 돼. 그 훈련을. 평신도들이 제대로
신학을 좀 배우고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 목사들이 도전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평신도의 상상력은 기독시민 원래 모임뿐만 아니라 사회 현안과 다양한 주제를 다룬 토론회 등을 활발히 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난해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 접수된 교회 성폭력 사건 가운데 40% 이상이 목회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 미성년 피해자도 9명에 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상담 접수된 성폭력 사건 43건을 분석한 결과 목회자가 저지른 성폭력이 18건, 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된 사건을 가해자의 직분별로 살펴보면 담임 목사에 의한 사건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목회자 7건, 선교단체 리더 6건, 연인, 친구 7건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은 피해자가 2명에서 7명까지 발생하는 등 가해자 1명이 여럿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68명의 피해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명이 20대 여성이었고 미성년 피해자도 9명에 달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목회자와 선교단체 선교사, 간사 등 리더급과 교인 간 사건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이제 목회자라는 어떤 직함으로 가져오는 처음에는 신뢰성으로 바탕을 했던 거고 친밀 관계에서부터 믿음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 간의 성폭력 사건은 5건,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8건, 교인 간 성폭력도 2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 사건에 대해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을 비롯해 심리적 지원과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범죄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공동체 해결을 위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평등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안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직해서 교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지원하는 그런. 한편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교회 성범죄 예방과 근절, 올바른 치리를 위한 교단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전체 교단이 참여하는 성폭력 예방 협의체를 연내에 제안해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부전교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충북 음성의 성공회 대소교회는 장애우 가정을 위한 국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산 부전교회가 코로나19로 줄어든 혈액량을 채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부전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 판단하고 해마다 2, 3회씩 헌혈 릴레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전교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웃사랑을 꼭 실천하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헌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혈액 보유량이 매우 적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헌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북 음성의 성공회 대소교회가 장애우 100가정에 해장국을 전달하며 사랑의 점심 나누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음성 성공회 대소교회는 음성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장애우 100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미리 준비한 해장국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국 한 그릇으로 인해서 우리 힘내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 취임식과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신임 회장 취임 예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 제43대 대표회장으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문훈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위기의 순간에 부기총 회장 자리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능력과 사람을 붙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박종의 목사는 격려사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훌륭한 병사로 세워짐에 축하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섬기고 교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제17차 정기총회를 열고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철민 목사는 취임사에서 비대면 시대에 발맞춘 성시화 사역들을 준비해 회원 간의 네트워킹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또 선후배 동료 목사님들, 장로님들께 제가 여쭈면서 함께 이 성시화의 중임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다름질 치겠습니다. 김철민 신임 회장은 제69대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장을 역임했고 한국성시화협의회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평년보다 5도가량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